국회는 어제 본회의를 열고 각종 민생 법안 60건을 의결했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대로 음주 교통사고로 숨진 고 윤창호 씨와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을 무자비하게 살해한 피의자 김성수의 이름이 붙은 관련 법안들도 통과됐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민생 법안들을 손수호 변호사와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아무래도 가장 큰 관심을 모았던 법안은 이른바 윤창호법입니다. 음주 교통사고에 대한 가중처벌이 이뤄지게 됐는데 현행 법과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일단 윤창호 법이라는 새로운 법이 만들어진 건 아니에요. 네. 기존에 또 이러한 그 처벌 규정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 있죠. 이미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제 특가법에 위험운전 치사상 죄가 있어요. 그래서 음주나 약물로 인해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다른 사람을 이제 사망하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에 처벌을 하게 되는데요. 네. 기존 처벌 수준을 상향시켰다. 기존의 그런 법정형을 상향 조정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선 이렇게 음주운전을 해서 다른 사람을 사망시켰을 경우에는요, 이제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이제 그 처벌 수준을 올렸고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도요, 그 현행 법정형보다 더 상향시켜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법이 개정됐습니다. 네. 음주운전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 뭐 이런 의미는 있겠습니다만 당초 국회에 발의됐던 원안에 비해서 상당히 후퇴했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고 윤창호 씨의 아버지의 경우에는 이 지금 상태 개정된 법안에 따르면 집행유예가 가능한데 결국에는 서민들만 실형을 받게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네, 음주운전의 피해가 굉장히 크죠. 네. 그리고 또 음주운전에 의해서 사고를 당해서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피해를 입은 피해자 그리고 또 유족들 또는 환자 가족들의 고통도 굉장히 큽니다. 따라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상황이죠. 그런데 또 이번 또 국회의 법 개정 그리고 또 법률안 통과의 어떤 그 취지 또는 그 고민도 일정 부분 이해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인기가 없는 발언일지 모르겠는데 일단 살인죄의 법정형이 현재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거든요. 그런데 살인죄는 고의범입니다. 즉 고의적으로 다른 사람을 살해한 경우에 법정형이 그 정도 수준인데 위험운전 치사죄, 특히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경우에 고의범이 아니에요. 고의가 아니라 본질은 과실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인죄와 같은 수준의 아니면 또는 거의 유사한 수준의 법정형을 규정하는 것이 과연 타당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그런 그 법적인 그런 그 판단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요. 또 하나 이게 감형을 하게 될 경우에는요, 이제 집행유예를 충분히 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행 규정에 따르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를 선고할 경우에 따라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는 것인데요. 법정형을 설령 5년 이하의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정해놨다 하더라도 실제로 선고되는 형은 무조건 5년 이상은 아니에요. 여러 가지 그런 감경 요소들이 있습니다. 잠시 뒤에 말씀드릴 심신미약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기타 그 장량 감경 좀 여러 가지 요소를 봤을 때 감경하는 게 타당하다라고 보면은 판사 재량으로 감경할 수도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절반이 감형되기 때문에 얼마든지 집행유예를 할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무조건적으로 이번에 그 법 개정이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하기는 어렵습니다만 하지만 음주운전의 어떤 여러 가지 심각성 또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피해를 본 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런 그 고민 이런 것들은 앞으로도 계속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고 윤창호 씨의 친구를 비롯해서 음주운전 사고에 대해서 보다 강력하게 처벌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의견을 냈던 분들의 생각은 음주운전도 그냥 뭐 단순한 과실이 아니라 이건 살인이다 뭐 이런 인식 때문 아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고의범과 과실범으로 크게 나눌 수도 있는데 음주운전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과실이지만 결과적으로 사실 그 고의에 준하는 거 아니냐. 술을 마시고 그 상태에서 운전을 했다는 것 자체가 법적으로 따질 때 과실이지만 사실상 고의에 준하는 수준으로 처벌해야 되는 그런 그 여러 가지 심각하고 비난 가능성이 높은 행위 아니냐라는 지적에는 당연히 공감합니다. 그런 그 지적에는 당연히 공감을 하고요. 다만 이 음주 수준에 따라서 어느 정도 취했는지에 따라서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그런 교통사고 발생의 그 구체적인 그런 그 사정들이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그 과실의 정도를 따져야 되는데
또 사정이 발생하면 그런 그 구체적인 타당성을 고려하기 위해서 아무래도 그 법정형의 하한선을 좀 낮춘 것 같은데요.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고 또 찬반이 있겠습니다만 일단 이번 법 개정은 이런 수준도 이루어졌고 그런데도 음주운전의 폐해에 대한 그 인식이 더 커지지 않고 네. 또 음주운전이 좀 더 줄어들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제 처벌 수준을 다시 높이지 않는 그런 의견이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을 무자비하게 살해한 피의자 김성수. 김성수의 이름을 딴 김성수법, 이른바 김성수법도 통과가 됐습니다. 네. 심신미약 범죄에 대한 감형 의무 조항을 없앤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동안은 이제 그 필요적 감경이었어요. 그래서 심신미약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형을 감경한다라고 규정되었기 때문에 판사 입장에서는 심신미약으로 볼 경우에 무조건적으로 형을 감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규정이 바뀌었는데요. 심신미약의 경우에 형을 감경하지 못하도록 한 건 아니에요. 다만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네. 따라서 판사의 재량이 이제 생긴 것으로 볼 수 있겠고요. 이러한 이러한 내용 구조의 규정은 이미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네. 성폭력 범죄의 경우에는 비록 이제 그 심신미약이라 하더라도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라 하더라도 법관이 심신미약에 의한 그런 감경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는데요. 이번에 일반법인 형법에 이러한 규정이 도입됐기 때문에 앞으로 설령 심신미약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판사의 재량에 따라서 형을 감경하지 않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네, 이른바 리벤지 포르노를 처벌할 수 있는,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는 법안도 이번에 통과가 된 거죠? 그렇습니다. 그동안 그 성폭력 범죄의 그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는 있었어요. 네. 그런데 이번에 새로운 죄목이 포함된 건 아니고 역시 이 법의 규정 내용을 개정함으로써 새롭게 처벌할 수 있는 그런 그 범위가 좀 더 생긴 건데요. 이게 뭐냐면 지금 그 개정 전 규정에 따르면은요, 이제 그 동의 없이 촬영을 해야 됩니다. 네. 또는 촬영 당시에는 동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해서 이제 반포하거나 판매하거나 제공, 임대하는 경우에 처벌 가능한 건데요. 이거는 두 가지 행위 유형이지만 처벌할 수 있는 것은 촬영자예요. 네. 촬영자가 나중에 촬영을 할 때 동의 없이 했거나 아니면 동의를 받고 했더라도 나중에 그 촬영자가 동의 없이 유포한 경우에 처벌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애초에는 이제 그 촬영한 사람이 유포한 게 아니라 네. 다른 사람이 그걸 몰래 입수해서 유포했거나 아니면 나 이거 유포 안 할게, 나만 볼게라고 가지고 있다가 유포한 경우에 처벌할 수 없었는데요. 그동안은 이러한 행위 유형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함께 동의를 해서 촬영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영상물을 그 본인의 동의 없이 유포했을 경우에는 강력하게 처벌을 한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손수호 변호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